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상선입니다. 먼저 한중일 미래농업 심포지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농업 전문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농업 쪽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외람된 것 같아서 저는 과학기술 전반에 대해서 최근의 동향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 기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키스텝인데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인데 저희가 국가과학기술 예측이라든가 미래 전략 수립이라든가 또는 뭐 각종 과학기술 기본 계획 또 지방 계획, 인력 계획 이런 어떤 과학기술 관련되는 기본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국가 R&D 예산이 20조 1천억인데요. 20조 1천억에 대해서 이제 부처별, 목적별, 단계별 기획 배분 조정이라든가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들은 과학기술이 최근에 그 국제 환경에서 어떻게 지금 발전이 되고 있으며 나라 발전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요새 과학기술 발전 추세라든가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마 시간이 제약이 돼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농림 분야의 어떤 R&D 투자 방향은 추후에 아마 말씀들을 하실 것 같아서 그 앞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움직여도 되나요, 제가? 여기 서 있어야 되나요? 움직여도 되나요? 네네네. 최근에 그 글로벌 과학기술 환경을 보시면은요, 우선 그 과학기술 경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거는 안 되나요? 포인터는 되나요? 이게 네. 아무튼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최근에 그 과학기술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중 간의 그 무역 전쟁 보시면은요, 결국은 5G라든가 AI라든가 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자국 우선주의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심화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금년 7월달에 시작된 반도체 소재 수출 일본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어서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다 과학기술입니다. 일본에서 그 센카쿠열도 그 분쟁이 생겼을 때 중국에서 카드를 꺼낸 게 히토리 금속 수출 규제입니다. 이게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이요 국가 경쟁력, 그 국가 경쟁에서 핵심 요소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시면은 최근에 그 지구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후변화, 기후온난화 문제라든가 환경오염, 물 부족, 사막화 문제라든가 최근에 금년에도 우리 어렵게 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가 또는 인간의 에볼라, 사스, 각종 전염 질환 이런 것들이 다 해결책이 다 과학기술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류 공통의 번영 관련해서 유엔의 SDG 문제라든가 또는 뭐 과학기술 ODA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과학기술입니다. 세계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빅사이언스 보통 우주라든가 해양이라든가 극지라든가 핵융합이라든가 이런 거대 과학들은요 어떤 한 나라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뭐 천체 관측기라든가 가속기라든가 그 라지 R&D 퍼실리티도 역시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요 한편으로는 국가 간의 굉장히 치열한 경쟁 수단임과 동시에 협력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영어로 이제 이 컴피티션, 코오퍼레이션해서 커피티션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협력과 경쟁이 뜨거운 분야가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국가 발전에서는 어떨까요? 국가 발전에서는 저희가 대한민국은 1966년에 홍등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라고 들어보셨죠? 그 기관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초기에는 그냥 외국 제품의 외국 공정, 소화, 모방, 개량 이런 것들이 아주 국가 R&D의 가장 최선의 목표였어요. 그게 제조업 경쟁력 강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중소 중견기업이 전체 기업의 99.88입니다. 기업 숫자로 봐서는 99%고 종업원 수로는 8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견기업 지원해야 되죠.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2000년에 들어와서는 이제 기초연구, 인력 양성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국가 R&D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 기초연구, 인력 육성,
중소중견기업 지원.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삶의 질, 국민들이 삶의 질을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뭐 편리한 삶, 풍요로운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경쟁력 강화 좋은데 나 잘 모르겠어. 내가 느끼는 게 뭐냐? 삶의 질을 원합니다. 이제 이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국가가 R&D를 통해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각종 사회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숭례문이 불탔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과학기술이 그게 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런 문화재를 어떻게 보호하고 유지할 것인지 문화재 택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 문제, 노인 택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범죄가 심하지 않습니까? 청소년 범죄 택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 문제 뒤에다가 과학기술을 의미하는 전미사 TCH를 붙여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그냥 과학기술자들만이 따로 저기서 뭐 제조업 경쟁력, 신공정 제품 개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각종 사회 문제 해결에도 과학기술이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국가안보 뭐 당연하지요. 우리는 남북분단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위한 과학기술은 뭐 핵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중심사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 예술, 체육 전부 지금 과학기술입니다. 이제 뭐 동계올림픽이라든가 뭐 하계올림픽 보시면은 0.01초를 다투는 세계에서는 과학기술 없이는 금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박태환 선수가 수영할 때 몇 도로 입수를 해야 되는지, 상의를 입어야 되는지 안 입어야 되는지 이런 게 다 과학기술입니다. 평창 올림픽 때 보셨지만은 봅슬레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그 장비 다 과학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제조업뿐 아니라 이런 모든 분야가 다 과학기술이다. 빅사이언스라고 말하는 우주나 해양이나 극재 핵융합 이런 분야는 보통 한 분야에 뭐 2, 3천억씩 다 들어갑니다. 우주 한 뭐 3천억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R&D 규모가 작을 때는 엄두를 못 냈었죠. 이제는 뭐 20조 규모가 되고 보니까 저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과학기술입니다. 거대 시설 장비 지금도 저희가 가속기가 포항에도 있고 지금 저 대전에도 짓고 있고 합니다만 그런 거 다 대전에 지금 중계용 가속기 같은 건 1조가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다 과학기술이죠. 국제협력 우리가 이제 지구촌의 당당한 일원이기 때문에 양자간, 다자간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지구촌 문제 해결에 남일 수가 없습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지방이요. 지방이 예전에는 뭐 토목 건축이 지방 발전의 축이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림없습니다. 이제는 지방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 과학기술 없이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과학기술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종래에 생각했던 뭐 국가 경쟁력 제고만 아니라 삶의 질이라든가 인류 세계 발전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과학기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제조업, 농업, 임업 뭐 이런 쪽에만 주로 해당이 됐다면은 앞으로는 뭐 모든 분야에 과학기술이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안경 산업이든 가발 산업이든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이게 쫓아갈 때 그 패스트 팔로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냥 저기 타겟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밤새워서 가면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앞단에 와 있어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과학기술이 없이는.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과학기술이 없이는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정권에 무관하게 임기에 무관하게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 제가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가 하면 이제 조금 지금은 좀 진부한 말씀이 됐습니다만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처음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과학기술이 지금 어떻게 발전되고 있느냐? 보통 이제 그 융복합 이 분야 간의 경계가 깨지고 있고요. 초연결, 초지능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표현은 아마 쓰나미처럼 빠른 속도다 그런 것 같아요. 과거 100년 동안 발전했던 과학기술이 지난 10년 동안에 다 농축해서 발전이 되고 있고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초연결이에요. 초연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가 아니라 사람과 기계가 대화를 하고 기계가 기계끼리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미 한
150억 개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한 300억 개, 400억 개 다 연결되는 거죠. 이제. IoT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인터넷 오브 싱스라는 것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는 연결점으로부터 나오는 게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러니까 미래는 데이터의 시대예요. 데이터의 시대. 예를 들어서 세계 글로벌 기업들 지난 10년간 세계 글로벌 10대 기업 꼽으라 하면은 그전에는 주로 에너지 기업들이었습니다. 미국의 뭐 엑소모빌이니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다 디지털 컴퓨터 이런 회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아마존, 뭐 애플 뭐 이런 거 다, 알리바마, 뭐 텐센트 다 그런 기업들이 다 대부분 다 데이터 기업이고 플랫폼 기업이고 컴퓨터 기업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미래에는 이 데이터의 싸움이죠. 데이터의 싸움. 근데 데이터가 지난 30년간 100만 배가 데이터가 늘었습니다. 데이터 숫자가 앞으로 계속 늘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도 100만 배 이상 더 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데이터를 인간은요 추론이나 연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치 못하게 등장하는 게 이제 우리가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AI입니다. AI가 추론하고 연산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달리 이게 4차 산업혁명을 또 표현하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AI 플러스 ICBM이다. 들어보셨겠지만 들어보신 분들. 그러니까 ICBM이라는 게 IoT에서 I입니다. IoT라는 것이 이제 사물 인터넷에서 IoT가 되고 연결이 되니까 C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데이터 보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보관을 하죠. C입니다. 이제 그 데이터가 모아지니까 빅데이터가 되죠.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이제 모바일 경제로 연결하니까 보통 그냥 AI 플러스 ICBM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요새 이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같은 데서는 이제 DNA 그래서 데이터 네트워크 AI라고 표시도 하고. 제가 2주 전인가 어느 모 신문사에서 그 한 행사에 갔더니 삼성에서 오신 분이 이런 말을 쓰시더라고요. 데이터 AI 저 말이 그 말이죠. 결국은 미래에는 데이터와 AI다.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경제 이런 것들만 서바이벌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근데 이 미래 이 데이터 시대에는 특징이 또 승자 독식입니다. 위너 테이크스 올에서 승자가 더 독식하는 겁니다. 그냥 승자가. 그러니까 데이터의 싸움인데 우리나라가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예,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개망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정보통신망보호법이라든가 신용법, 이 데이터 3법들이 이게 좀 묶여 있어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는 막 쓰나미처럼 빨리 가고 있는데 이 데이터에 묶여서 그래서 국민들이 좀 목소리를 내고 해서 국회가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조금만 더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김상선이가 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에 뭘 했는지 저는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구글이나 이런 데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몇 시에 누굴 만났고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정보 보호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러면서 무슨 저런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니 정보통신망보호법이니 이런 법에 묶여서 세계가 다 데이터 싸움을 하는데 우리 데이터는 지금 다 글로벌 컴퍼니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국회가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성을 하고 협력을 해서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그 과학기술 좀 추세를 말씀드렸고요. 그럼 대한민국 과학기술은 어떠냐?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과학기술은 금년에 20조 시대가 넘었습니다. 국가 R&D가. 저희가 82년도에 국가 R&D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뭐 120억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금년에 작년 대비 4.4%가 늘었고요. 또 전체 예산 금년에 469조 대비 한 4.37%쯤 됩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게요. 근데 이 돈을 무려 30여 개 부처가 쓰고 있어요. 30여 개 부처가.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 뭐 거의 모든 부처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과학기술 중심 사회 같아요. 모든 부처가 다 과학기술을 해요. 그 이제 과학기술 그 투자 추세를 보면은 최근에 한 3년 정도 거의 뭐 전년 동이었어요. 이렇게 전년 동 유지하다가 금년에 4.4%가 늘은 것은 저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노무현 정권이라든가 DJ 정부 때라든가 YS 정부 때는 거의 애뉴얼리 한 10%쯤 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MB 정부 들어오고 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거의 1%대에 가 있다가 금년에 4.4%가 늘은 거는 저는 아주 환영할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의 씨앗인 과학기술에는 돈을 아끼면 안 된다. 성과를 내는 것은 과학기술계의 몫이고요. 우선 투자는 증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오해가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 쓰는 돈이 금년에 한 아마 물론 이제 민간 섹터가 쓰는 돈은 1년이 지나야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한 80조를 써요, 대한민국이 R&D에. 근데 그 중에 76% 정도가 민간에 씁니다, 민간이. 뭐 삼성이니 어디니 민간 기업들이 쓰는 돈이 이제 한 60조가 되고요. 나머지 이제 한 20조가 정부 포션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한 2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흔히들 지금 이제 지탄을 받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GDP 대비 R&D 비율이 4.55%예요. 세계 넘버원입니다. 절대 규모로 따져도 세계 5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계시는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뭐 정치인 뭐 이런 분들이 야, 그렇게 돈을 많이 써 너네들? 그 성과는 뭐야? 이렇게 질타를 하세요. 근데 사실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GDP 대비 세계 1위라든가 이 뭐 절대 규모 세계 5위는 민간 섹터까지 다 포함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 중에 22.5%밖에 안 되는 아까 20조 5천억이 이제 정부 포션이죠. 그래서 과학기술계가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쓰는 것처럼 오해받는 거는 좀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간이라는 게 이제 지금 뭐 저 80년대에 비해서는 민간 R&D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민간 R&D가 기업부설 연구소가 지금 금년에 4만 200개인가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다 R&D를 해요. 그래서 그런 R&D 하는 통계를 다 모은 게 아까 60조인데 사실은 정부 지분은 한 20조, 그중에 22%밖에 안 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과가 없다고 자꾸 그래요. 너네들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분명히. 그 GDP 대비 1위 그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조도 많긴 많죠. 근데 성과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술, 경영, 경제 학자들조차도 그래요. 성과가 없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과학기술을 이렇게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과학기술 성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뭐 특허 건수, 논문 건수, 무슨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없어요, 그게. 그런데 무슨 경제가 어려우면은 다 과학기술계 책임이에요. 과학기술 성과가 뭐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건 아니다. 그렇게 근거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66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만들어져 가지고 해외에 계시던 분들이 머리에 가져온 지식을 가지고 공정 개선하고 그렇게 시작한 과학기술이요, 불과 50년 만에 아무튼 지금 세계 탑 레벨에 와 있습니다. 예전에 뭐 허덕허덕 소화 계량 모방하던 기술이 지금은 그래도 창조적인 기술 개발 퍼스트 무버를 지향한다고 지금 흉내를 내고 있는 단계에 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인력도 지금 엄청 발전했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여기 뭐 컬러 TV, TDX 뭐 이런 것들이요,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얘기지만은 이게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이게 다 우리가 국산화해서 개발해서 지금 세계 시장을 주름 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불과 50년 만에. 이런 것들은 작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빅사이언스 있지 않습니까? 인공위성이라든가 핵융합이라든가 무슨 뭐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지금 고대 과학이잖아요. 그런 분야에서도 아주 탁월한 실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자력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레이트에 지금 우리가 수출한 APR 1400이라는 원자력 그 발전 기술이요, 세계에서 한 서너 나라밖에 안 되는 기술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요. 지금 프랑스 까다라시에 짓고 있는 그 인공태양이라고 하는 핵융합 실험로도요, 우리가 당당하게 거기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가 하면 뭐 인공위성 우리 늦게 시작했습니다. 늦게 시작했는데 지금 뭐 발사체 같은 거는 97년도인가 시작했어요. 북한에서 대포동 쏘니까 놀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위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발사체는 늦게 했지만은 이 위성체 기술 같은 거는 지금 세계 한 4위, 5위권에 있습니다. 지금 지구를 돌고 있는, 하루에 14바퀴를 돌고 있는 아리랑 위성 같은 경우는요, 해상도가 거의 50cm급에 와 있습니다. 해상도가 1m급이 되면은요, 대충 영상을 보면은 지금 북한의 고려 호텔 앞에서 몇 사람이 모여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디 딴짓하고 있다 다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짓말해도요.
이게 국가 안보예요. 벌써 20분이 된다요, 제가? 이게 아니 제가 20분을 세팅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네. 네, 지금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좀 시간을 조절 못해서. 그래서 아무튼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측량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나라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브룸버그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6년째 지금 이노베이션 인덱스가 1위입니다. 세계. IMD에서 평가해보니까 국가 경쟁력, 과학 경쟁력 이 작년에 세계 7위고요. 기술 인프라 14위입니다. 코스트라는 지표가 있는데 세계 한국 7위입니다. EU에서요. EU일 뿐 아니라 그 인접국, 경쟁국 다 포함해서 평가해 보니까 한국이 혁신 성과가 세계 1위입니다. 7년째.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 뭐 이런 거 다 지금 굉장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과학기술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건데 근거도 없이 과학기술을 기죽이지 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학 잘한다고 해야 더 잘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좀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왜 과학기술 중심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과학기술이 단순히 제조업 경쟁력이라든가 무슨 인력 양성뿐 아니라 이 많은 수요들이 과학기술 수요다. 결국 과학기술 없이는 미래가 없다. 지금은요, 삶의 질만 해도요, 이렇게 뭐 건강, 환경, 아까 여러 가지 이런 수요가 있고요. 보통 우리가 생산함 수를 따질 때 이제 인력, 자본 따지는데 앞으로 미래에는요, 이 인력이나 그 물적 자본이 기여하는 바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을 포함한 총 요소 생산성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그런 통계입니다. 그게 결국 과학기술 중심 사회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아무리 봐도 지난 50년간 이렇게 오기까지는 결국 그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덕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농업이죠. 농업인데 아무튼 과학기술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과학기술 없이는 상상할 수도 없다. 과학기술을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 대통령 산하에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를 두었고요. 또 이 과기부 안에 그 과학기술 혁신본부라는 걸 두어서 부처를 총괄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은 아마 사상 역대 최고로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 7.3%가 늘린 24조 1천억. 물론 이제 소위 소부장이라고 하는 예산 때문에 많이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늘리고 있고요. 앞으로 국가 재정 운영 계획에 따라도 앞으로 5년 2023년까지 약 한 30조까지 지금 늘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가 예산의 5% 정도는 미래의 씨앗인 과학기술에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 내는 것은 물론 과학기술계의 몫이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결국 성과를 내는 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맨 마지막에 있는 결국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자의 어깨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인들이 정말 신명나게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거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잘 못 채워서 죄송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짚어주셨습니다.